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제 여기도 또 전자를 붙여야 되네요. 아무튼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평 의원입니다. 신분이 아직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를 붙이기도 뭐하고 그냥 이재명 의원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MBC가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기 대통령 적합에 이재명 의원이 1등인데요. 30%. 그런데 부적합에도 또 1등이어서 이번에는 37%.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국민의힘 쪽에는 한 자릿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 자릿수. 그런데 이재명 의원만 혼자 30%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을 물었더니 그건 역시 이재명 의원이 37. 그러니까 적합보다 오히려 7%포인트가 높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고 물론 국민의힘 쪽의 후보군에게도 10% 안팎의 그 부적합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성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지금 이 조사 처음 봤는데요.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6, 12, 21, 네. 11, 21, 32.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해요. 네, 뭐 당내에서도 비명계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층만으로는 본선 못 이긴다는 생각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지금이야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일단 지금 지금 워낙 보수 후보군이 분열돼 있으니까 네. 누군가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으로 보수 후보군이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전부 다 제각각 지금 출마를 선호하고 있는 탄핵 거지. 찬성하시는 분과 탄핵 반대하는 분로 그렇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줄곧 탄핵은 해야 된다. 정당의 비상계엄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아닌 분들이 있었으니까 전 그거에 의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분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나뉘어 있다죠. 나뉘어 있다. 감사합니다. 예, 분열은 뭔가 역시 훌륭하시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은 뭔가 여론조사 지표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의 막 뭐 양자 대결 지금은 후보군이 안 보이니까 양자 대결에 잘 안 나오죠. 왜냐면은 A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양자 대결 때 나는 국민의힘에서 B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아닌 A가 이긴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한 명으로 정해지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으로는 이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시각적으로 지표상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가령 마지막 단일 후보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양쪽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또 뭐 이준석 후보죠. 이제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후보가 그분은 이제 공식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까지 만약 끼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이랑 합치면 이거는 오차 범위 아닐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지표를 봤을 때 미리 이재명 의원이 뭔가 비명계나 지금 원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인데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좀 등을 돌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리기 위한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죠. 그때 갑자기 이제 보수 진영 후보 정해진 다음에 지표가 붙은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은 설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지표가 하나하나 더 나온다면은 전 심각하게 고려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준석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좋아 하는 사람이 30명 있다면 이재명은 안 돼. 이게 37명이 이제 계시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 대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저런 여론조사 지표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까지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레임 자체는. 이재명 그 의원이 얻을 수 있는 저는 지금 지지율의 최고치는 지금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제일 좋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그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방의 장수에서 중앙무대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정도까지의 시간을 보면 지금 8년 됐어요. 2017년부터니까. 아, 그렇네요. 8년 동안 네. 검증을 했고 네. 그동안에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해온 것에 대해서 축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새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새로운 변화 요인이 거의 없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 번의 이제 그 말바꿈이 있었잖아요. 네. 나는 중도 보수다 했다가 52시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기본소득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게 막 그 일면의 기사 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다 이제 판단을 하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최고치 찍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지지 후보가 없음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3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 30에서 40.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민의힘에서 괜찮은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 그 후보가 어떤 비전을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대선은 이번 대선 어차피 거의 50대 50이 될 것이다. 네. 박근혜 문재인 당시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윤석열 이재명 때처럼.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전전 대선도 사실 51.6대 48 거의 5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때문에 워낙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40일밖에 안 나왔죠. 문재인 후보가. 네. 그래서 그 50대 50 저는 충분히 이번에 승산이 있는 해볼 만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 국민의힘 후보가 15명이 넘는다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저 뭐 카운트하는 언론에 따라서 뭐 20명이 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20명이 넘기도 하더라고요. 최경환 전 부총리도 뭐 출마할 것이다 해서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일반 유권자들께서는 거의 내 기억에서는 이미 이제 잊혀졌는데 했는데 최근 언론에서는 다시 소환을 하고 있고 본인도 아마 좀 그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당 대표 사표를 냈습니다. 당 대표는 누가 사표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 마이크에다 대고 나는 오늘부터 관둡니다 하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관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곧 이제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면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네,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 선거 참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참여가 아니라 본인이 선수로 뛰어들 수 있다.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또는 뭐 한덕수 차출론, 영입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심스럽더라도 네. 말씀하실 수 있는 내에서는 좀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적 어떤 책무를 정말 느낀다면은 이런 국가적 대사를 맞이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불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유 압박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이제 원로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가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처음부터 경선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또는 뭐 나중에 빅4든지 1차로 컷오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류를 하는 방법 그걸 뭐 특례 조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례 조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예. 2017년에도 황교안 특례 조항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네. 결국은 이제 안 됐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때는 사실은 황교안 뭐 압도적인 그 보수 지지자 중에는 네.
압도적인 1위였고 나머지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경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조항을 도입한다. 그러면 그 비판을 감당할 수 없겠죠. 저는 그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14일, 15일 이때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틀 동안. 네. 그러면 그때 만약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번 주라도 어떤 중대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탄핵 카드를 너무 세게 흔들어 버린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 탄핵 카드가 가령 발의가 되고 본회의 투표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은 바로 대행직을 떠나서 여기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격동의 주말이겠죠. 이번 주말이. 아 이번 주말이. 네, 월요일, 화요일 날 하려면 그때 출사표를 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 대망론이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네. 당내에 예. 한덕수 대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이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장 이제 오늘 지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흘 남았는데 네. 그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기자라면 네.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다만 어제와 오늘의 공기가 좀 다른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그때 보여준 결단력 같은 거. 그 행위로 인해서 네. 여론 예. 조금 뭔가 좀 저 분이 저런 결기가 있네. 네네. 네. 정치적 판을 바꾸네. 네. 이런 것이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한다면 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당도 그걸 잘 아는데 네. 굳이 그거를 오늘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탄핵 소추 발의해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뛰어들 판을 깔아주겠느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성 의장님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주는 일은 안 할 것이다. 뭐 그래서라기보단 약간 탄핵을 유도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본인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까지 너무 논란이 뻔한 일을 민주당이 분명 비판한 일을 대놓고 한다. 이 정도면 탄핵을 해달라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 그제 이제 민주당의 당뇨들이 이제 쏟아놓은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탄핵 카드 바로 통과시킬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탄핵은 안 된다라고.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선을 그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가 선을 안 그으면은 멈출 수가 없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모든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그래도 탄핵은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멈출. 지금도 아마 강성 의원들은 하자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저는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만 내고 할 수 있는 임명 방지하고 제도적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내고 거기에서 그치고 있는 거군요. 이것도 그 최상목 권한대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익이 있느냐 이걸 하면 2명 재판관 임명이 취소되는가 철회되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2명 임명한 거를 물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맞지.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요.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최상목 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경선 못 나오시는 거고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본인이 선거 관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선수 플레이어로 나온다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통화도 하면서 뭔가 이 선거관리에 중흥을 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신 분이 국민이 부른다 하면서 나가시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전통이잖아요. 국민이 부르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도 돌아오고 저는 지금 않습니까? 기사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있는 게 친윤계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까 뭐 윤상현 의원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친윤계에서도 아까 우리가 다뤘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확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친윤계가 판단했을 때 김문수 후보로는 예를 들면 대척점이라기보다는 경쟁해야 되는 한동훈 장관 이길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덕수라는 플레이어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그게 현실적인 판단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하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6월 3일 이제 밤 늦게 차기 대통령이 윤곽이 드러나고 6월 4일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점에 저희 국민과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대통령실 여기는 시한부다. 결국은 그 예전 청와대 자리로 대통령실이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김동연은 세종 쪽으로 가는 것까지 오픈해서 놓고 있고 홍준표, 안철수는 청와대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후보군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죠? 요즘 청와대가 그렇게 북적거린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야 여기 또 대통령실 돌아오면 우리 못 들어와.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사람이 방문객이 갑자기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청와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이건 뭐 국가 100년 대계지 않습니까? 네. 천도 옛날로 치면 천도나 마찬가지를 한 겁니다. 어쨌건 그것이 뭐 장점이 있었고 또 뭐 단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건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해서 그렇게 옮겨 놓은 곳인데 네. 거기에서 설령 대통령이 그 결론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게 그 터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 뭐 자리가 그렇게 치면 청와대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3년밖에 안 되는데 또 나 거기 싫어. 나는 그 거기 있었던 사람도 싫고 나 그러니까 딴 데 갈 거야. 이건 약간 저는 좀 투정같이 좀 느껴지고 거기 가서 어쨌건 털을 잡았고 거기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계속 하는 게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은 용산에는 안 갈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데요. 그가 이 대통령실을 옮기는 건 아주 큰 일인데 네. 이 큰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빠르게 그냥 진행시켜 버렸잖아요. 네. 국민 여론 수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돌아가든 뭐든 즉각적으로 너무 당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팀 한 사람이 일단 용산 대통령 들어가서 거기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그런 다음에 세종이 좋은지 아니면 청와대 복귀가 좋은지 어차피 국민들이 정확하게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시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한 게 그리고 거기서 의외로 또 국민들이 그래도 그냥 용산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아라는 게 다수 의견이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본인들이 국민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와대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설득한 다음에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지. 물론 선거 기간에 그것 좀 하겠죠. 근데 선거 기간에 그게 메인 이슈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것이 4월 4일입니다. 불과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꽤 오래전에 그 파면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격적으로 재판관 3명 임명하고 대법관 1명 임명하고 그래서 정치권이 발칵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저녁 답에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지 78일 만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28분 동안 갖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앞날을 그려볼 수 있는 얘기가 또 오간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시간을 지내고 있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도 이제 여기저기 뭐 민주당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채비를 갖춰가는 그런 마당입니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두 분께 오늘 4월 9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의장님 먼저 해주시죠. 일단 탄핵 심판 결과 나온 이후에 처음 나온 거니까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을 못했는데
아마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저랑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결과가 나왔고 네. 여기서 뭐 헌법 시스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뭐 평은 할 수 있어도 이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정부를 어떻게 꾸릴지 그 에너지를 넘겨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느 진영이든 물론 국가 원수가 파면된 거는 모든 국민에게 마음 아픈 일인데 그 마음 아픈 뭐 분노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안도감이 됐든 그런 에너지가 조기 대선에서 좋은 에너지로 좀 전환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또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멀리 길게 보면 사람이 낙관론자가 되고 네. 가까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비관론자가 된다라고 예. 하는데 네.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저는 예. 대한민국의 국운이 네. 상승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 역량과 자질이 뛰어나고 네. 그래서 뭘 해도 잘 돼요. 지금 네. 조선을 하면 조선이 잘 되고 노래를 하면 K-팝이 잘 되고 네. 워낙 그 뛰어난 그래서 잘 안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비관하지 마시고 네. 저는 대한민국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시대 정신이 있고 국민들의 저는 집단 지성이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상은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성치훈 의장하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클로징 좀 하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하고 함께한 1시간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 사실은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남기신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절대 안 돼. 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에게 창끝을 겨누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댓글 관리자께 말씀을 드려서 누구에게 노골적인 그런 이 창끝으로 상대를 찍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서 나가 주십사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는 지금 시점은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를 지지하시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계신다면은 이때야말로 그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되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높이고 이 몸체를 좀 불려서 그렇게 해서 그 저희 시청자들께서 원하시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뭐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큰 동네에 살고 있다면 그 큰 동네에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각자가 대비를 잘 해서 6월, 5월이 뭐 5월 말 6월 초 이때가 이제 장미가 한참 피는 시절이어서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말 뼈아픈 통절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6월 4일 아침에는 또 다른 그 대한민국의 도약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희가 선정한 업체 더 산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